안녕하세요.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전업 투자자 로드 투 빌리언입니다. 제 목표는 자동매매로 1000만 원을 10억까지 만드는 겁니다.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동매매 프로그램은 가격 변동폭이 줄어들면서 볼린저 밴드가 수렴한 뒤 가격이 밴드 바깥으로 이탈하는 구간에서 작동합니다. 밴드를 이탈했다고 바로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캔들에서도 움직임이 이어지는지 확인한 뒤 조건이 충족되면 해당 방향으로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진입 이후에는 미리 설정한 목표 수익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청산하고 움직임이 반대편 기준선을 건드리면 그 방향으로 추가 포지션을 진입해 대응합니다. 또한 설정한 조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하루 종일이라도 별도의 포지션에 진입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실제 계좌에 적용해 1000만 원을 10억까지 만들 수 있는지 그 과정을 매일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도전은 27일째 진행 중이고 현재까지 누적 수익은 2,747만 원입니다. 참고로 10억이면 배달 음식을 2만 원씩 매일 시켜 먹어도 130년 넘게 시켜 먹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만큼 큰 돈을 자동 매매로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을 오늘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8월 3일 어제 매매장 브리핑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12% 하락한 6,257.4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금요일 하루 만에 1001포인트가 올랐지만 월요일에는 이 가운데 약 338포인트를 다시 반납했습니다. 수급을 보면 개인이 4조 6,531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2조 8,264억 원, 기관은 1조 9,477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금요일에는 외국인이 역대 최대인 7조 2,196억 원을 순매수하며 코스피 폭등을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대규모 매도로 돌아서면서 다시 국내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금요일과 월요일 수급을 합쳐보면 해석이 조금 달라집니다. 외국인은 월요일에 2조 8천억 원 넘게 팔았지만 이틀 누적으로는 여전히 약 4조 4천억 원을 순매수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월요일 매도는 국내 반도체를 다시 부정했다기보다 하루 만에 20% 넘게 오른 가격에서 일부 차익을 실현한 성격이 더 강했습니다. 실제 하락의 중심에도 금요일 상승폭이 컸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8.76% 하락한 23만 9,500원, SK하이닉스는 8.79% 떨어진 156만 7천원으로 마감했습니다. 하루 낙폭만 보면 상당히 크지만 급등 전인 목요일 종가와 비교하면 삼성전자는 여전히 약 15.7%, SK하이닉스는 약 18.5% 높은 수준입니다. 월요일 하락만으로 금요일 반등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유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금요일처럼 계속 반도체를 매수하지 않았다는 점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의 AI 투자가 유지되는 것은 국내 메모리 수요에 긍정적입니다. 반면 중국 반도체 기업의 기술 추격과 공급 경쟁, 국내 증시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한 부담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시장의 관심도 AI 투자가 계속되는지를 넘어 그 수요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가격 결정력과 이익으로 얼마나 연결되는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코스닥은 정반대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2.44% 상승한 737.35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1% 넘게 하락했지만 이후 상승으로 전환했고 오전에는 코스닥 150 선물이 급등하면서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수급에서는 개인이 337억 원, 기관이 1,669억 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2,092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코스피가 5% 넘게 떨어지는 동안 코스닥이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도 업종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 금요일에 급등했던 원희가 EPS는 4%, 리노공업은 4.21% 하락했습니다. 반면 바이오 종목인 펩트로는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 ABL 바이오는 6.29%, 알테오젠은 2.92% 상승했습니다. 대형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주에서는 차익 실현이 나온 반면 바이오와 일부 중소형주에는 새롭게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수급상으로는 한국 시장 전체에서 자금이 빠져나갔다기보다 최근 상승폭이 컸던 반도체에서 다른 업종으로 이동한 순환매에 가까웠습니다. 이날 국내 증시를 코스피의 5% 하락만으로 설명하면 시장 내부에서 일어난 변화를 놓치게 됩니다. 대형 반도체는 하락했지만 코스닥에서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했고 코스피에서도 삼성전기와 현대차 등 일부 종목은 상승했습니다. 시장이 다시 한 방향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급등했던 종목과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판단된 종목의 차이가 커진 겁니다.
앞으로는 코스피가 하루 오르느냐 내리느냐보다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이틀 누적 순매수가 유지되는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 전보다 높은 가격대를 지켜내는지, 코스닥 바이오의 상승이 단기 순환매 이상으로 이어지는지입니다. 자, 이제 미국 증시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지난 회차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의 실적이 AI 투자에 대한 우려를 낮췄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분위기가 월요일 국내 반도체의 추가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미국 빅테크는 AI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직접 만들어내지만 국내 반도체 기업은 메모리 수요와 가격 공급 경쟁의 영향을 함께 받기 때문입니다. AI 시장이 성장하더라도 모든 관련 기업의 주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월요일 미국 지수 선물은 국내 증시와 달리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100 선물은 약 0.8%, S&P 500 선물은 약 0.6% 오르며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에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바꾼 것은 빅테크 실적이 아니라 국제 유가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을 보류하고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원유 수송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졌습니다. 브렌트유는 5.29% 하락한 배럴당 83.28달러, WTI는 6.14% 떨어진 79.47달러로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오펙 플러스가 9월부터 하루 18만 8천 배럴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한 점도 유가 하락에 힘을 더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중동 충돌과 원유 수송 우려로 유가가 20% 넘게 상승했습니다. 유가 상승은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졌고,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과 미국 장기 국채 금리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원유 공급에 붙어있던 위험 프리미엄이 빠지면서 그 과정이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유가가 내려가자 장기 물가 부담이 일부 낮아졌고, 최근 19년 만에 고점까지 올라갔던 미국 장기 국채 금리도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식시장에는 기업의 비용과 금리 부담이 함께 낮아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날 골드는 중동의 긴장 완화에도 0.6%가량 상승한 4,063달러 부근에서 움직였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엔화 공동 개입으로 엔화가 달러당 156엔대까지 강해지면서 달러가 상대적으로 약해졌고, 유가 하락으로 장기 국채 금리까지 내려오면서 골드의 가격 부담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정학적 위험이 완화된 만큼 골드의 상승세도 강하게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중동 긴장 완화는 안전자산 수요를 낮췄지만 달러와 국채금리 하락은 반대로 가격의 아래쪽을 지지했습니다. 그 결과 골드는 4,040달러에서 4,080달러 사이를 오가며 반등과 조정을 반복했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수익을 가져갔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날은 한쪽 방향을 미리 선택하는 것보다 실제 가격이 주요 구간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고, 저는 그 반응을 그대로 따라가며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자동매매는 골드의 상승과 하락을 미리 단정하지 않고 해당 범위 안에서 실제로 만들어진 조건에 따라 진입과 청산을 진행했습니다. 그럼 실제로 제가 자동매매로 어떻게 수익을 가져갔는지 확인해 보시죠. Okay, let's go.
오늘 시작 잔고는 28,498달러였고 최종 잔고는 29,233달러입니다. 오늘 수익은 735달러가 되겠습니다. 자동 매매만으로 1,000만원에서 10억까지 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과정도 지켜봐 주세요. 자동 매매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 하단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